자, 반갑습니다. 배종찬 교수의 맛있는 돈 이야기를 진행하고 있는 배종찬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벌써 3월달이죠? 3월 중순이네요, 벌써. 한동안 날씨가 좀 많이 좀 추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꽃샘추위라고 하죠? 갑자기 3월, 즉 봄이다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이제 추위가 이렇게 다가오는 거죠. 꽃샘추위다. 참 표현이 아주 이쁜 것 같아요. 꽃을 피는 것을 싫어하는. 이제 지나가는 겨울이 이제 마지막이라고 할까요? 지나가는 겨울이 이제 봄이 다가오고 꽃이 피는 거를 좀 질투한다고 할까요? 그래서 꽃샘추위, 참 그런 시기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이 꽃샘추위하고 또 우리 또 살아가는 거하고 또 비슷하잖아요. 이제 뒤로 이제 물러가야 되는 사람들이 이제 새로운 변화를 싫어하고 거부하고 저항이라고 그러잖아요. 저항을 하게 돼 있죠. 그런데 또 새로운 세력들은 또다시 나타나야 되고, 그래서 이제 어르신들도 10대가 있었고 20대, 30대, 40대, 50대, 그래서 한창 멋지게 사셨겠죠. 멋지게 자기 인생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을 쉽게 표현한다면 멋진 삶을 사셨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저희가 그렇잖아요. 한 50대, 60대 되면 이제 20대, 30대 분들이 열심히 하려고 하면 어떻게 보면 부럽잖아요. 그죠? 부럽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여기 부동산 계통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에 이렇게 많은 고객들을 가지고 있는 분이 계시다가, 예를 들어서 아파트가 뭐 3,000세대다. 3,000세대 중에서 부동산이 몇 군데가 쪼르르 있겠죠. 하긴 뭐 요즘이야 뭐 아파트 단지나 상가 뭐 거의 뭐 공인중개사 사장님들이 다 장악하고 있잖아요. 1층은. 근데 그 중에서도 3,000세대 중에서 부동산이 예를 들어서 10개라 가정하면 그 중에서 한 군데 내지 두 군데가 장사가 잘 되잖아요. 나머지는 좀 시원찮고. 이제 그런 와중에 또 이게 혁신, 또 이제 새로운 공인중개사의 목표를 가지고 또 건전한 부동산 중개, 또 내지는 고객 만족, 이런 수가 있겠죠. 뭐 어떤 경우는 뭐 공인중개사 수수료 무조건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아, 무조건 50% 감면, 이런 데가 있잖아요. 또 어떤 데는 등기 비용 무료로 해줌, 이렇게 양도소득세 신고 대용으로 해줌, 요런 것 같아요. 그러면 내가 10년 동안 그 지역에서 공인중개사 사장님으로 계시면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하지만 옆에서 막 치고 나오는 거지, 이렇게. 그렇잖아요. 공인중개사 수수료도 50% 감면해주고, 또 세금, 양도소득세 부분, 또 뭐 등기 부분 또 그렇고, 또 뭐 법률 상담까지 해줄 수 있는, 말 그대로 좀 유능하신 분들이 이제 서서히 이제 진출하지 않습니까? 공인중개사 쪽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존의 방식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다가 이제 고객들이 이제 하나씩 뺏길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 뺏기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 저쪽을 시기하고 또 질투하고 그런 거겠죠. 그러니까 부러우면 지는 거야라고 생각하겠죠. 그래서 그런 생각 자체를 가짐으로써 뭐 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뭐 굳이 공인중개사 사장님들 얘기를 해서 그렇지만은 뭐 식당도 마찬가지지 않나요? 내가 장사가 잘 되고 있어요. 백반집인데 장사가 잘 되고 있어. 뭐 하루에 그냥 뭐 한 80만 원, 100만 원씩 찍어요. 그런데 백반집이 잘 된다 하니까 바로 옆에 또 새로운 백반이 또 생기잖아요. 진짜 맛있는 백반집 해가지고 이렇게 생기는 거죠. 또 백반 하나에 예를 들어서 6,000원 받는다 그러면 이제 신규로 만들어지는 이제 식당들은 예를 들어서 백반 하나에 빅세일, 뭐 한 달 동안 빅세일해서 4,500원 요렇게 쳐들어가는 거지 일단은. 그렇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있던 식당 장사가 잘 되는 데는 또 자연스럽게 손님이 또 뺏기게 되겠죠. 물론 이제 진성 고객이라 그러잖아요. 가격이 올라가든 가격이 떨어지든 옆에 새로운 식당이 차려졌던 또 식당이 망했던 간에 그냥 단골은 단골인 거죠. 그런 단골을 우리는 진성 고객이라고도 이제 표현을 하죠. 그렇게 진성 고객이 많으면 많을수록 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아무튼 이제 결론적으로 본다면 우리가 뭐든지 간에 항상 경쟁 체제로 전환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제 베이비 부모 세대들이 나와서 이제 은퇴를 하시고 나서 이제 뭔가를 하셔야 되잖아요. 창업을 하시잖아. 창업을 할 때 가장 쉬운 게 뭐가 있겠어요? 식당이지 뭐. 칼국수집이 됐든 백반집이 됐든 뭐 수육집이 됐든 국밥집이 됐든 뭐 가장 쉬운 거 뭐 삼겹살집이 됐든 그죠? 물론 또 여기서 가장 쉽다고 했는데 아이고 식당 저도 해봐서 합니다. 그 얼마나 어렵고 힘듭니까? 그렇잖아요. 또 식당 하게 되면 인건비까지지. 또 월세 나가지. 거기다가 재료비 나가지. 이런 것들이 뭉쳐지니까 이것도 뭐 이렇게 쉽게 생각할 부분들은 아니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아무튼 우리가 뭐든지 하든지 간에 항상 새로운 신진 세력들은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 그런 신진 세력들에 대해서 우리가 꼽샘추위처럼 이렇게 시기하고 질투를 하면 아마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더 크게 성공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 어차피 무한 경쟁입니다. 내가 그동안 가지고 왔고 내 고객이 많다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고객들은 내 고객이 아니죠. 그러한 고객들은 시장의 고객입니다. 언제든지 나보다 더 뛰어나고 또 나보다 아이템이 더 좋고 나보다 서비스가 좋고 나보다 음식 솜씨가 좋으면 항상 고객은 변화되고 바뀔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부러우면 지는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그는 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부러우면 따라해라. 참 멋진 말이 같아. 부러우면 따라해! 그냥. 왜 그러냐면 그쪽이 저보다 더 좋은 아이템이 있고 그쪽이 저보다 더 음식 솜씨가 좋고 그쪽이 저보다 더 서비스 정신이 좋아. 그러면 부럽잖아요. 내가 장사가 잘 되다가 옆집 식당의 장사가 잘 되고 내가 매출이 줄어들었어요. 그럼 부럽잖아요. 한편으로 보면 괘씸하지. 또 그러한 마음도 당연히 이해가 됩니다. 내가 지금 요거 해가지고 돈을 조금 벌고 있는데 왜 같은 업종이 바로 옆에 들어왔어? 그러면 또 짜증이 나지 사실. 근데 짜증 난다고 해서 그 식당을 뭐라고 하고 그 공인중개사를 뭐라고 하고 질책을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발전이 없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진정한 발전은 모든 걸 다 인정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부러우면 내가 새롭게 식당을 오픈한 곳이 있어. 그러면 거기에 가서 음식도 맛을 보고 또 느껴봐야죠. 가격도 확인을 하고 또 옆에서 새로운 부동산이 차려졌어. 그러면 그쪽에 서비스가 뭐냐? 또 어떤 부분을 잘하고 있는지 우리가 연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내가 하고 있지 않는 거를 그쪽에 하고 있다면 그 부분이 부럽다는 얘기지. 그러면 그러한 부분이 부러우면 우리는 뭘 하면 된다? 따라하면 된다는 얘기죠. 부러우면 따라해라. 저는 항상 모든 게 다 부러운 거 투성입니다. 다 부러워. 지나가는 사람도 부럽고 또 저 위에 높이 계시는 분들도 부럽고 또 대학원 원장님도 부럽고 또 교수님도 부럽고 또 전문가도 부럽고 공인중개사 사장님도 부럽고 식당 사장님도 부러워. 저는 다 부러운 거 투성입니다. 왜냐하면 다 따라해야 되기 때문에. 잘된 사람이 있다면 그 잘된 사람을 끌어내리고 또 잘되는 사람은 흠랑 안 하고 또 비판하기보다는 저분이 왜 저렇게 잘 됐을까? 저 사람이 왜 이렇게 잘 됐을까? 그거를 분석을 해야죠. 그 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지 못한 거를 뭐 한다? 부러우니까 뭐 하라? 따라하는 거지 똑같이. 이런 생각과 이런 마인드가 있으면 그 사업이 더 발전할 수 있다. 여러분들도 이 꽃샘추위를 가지고 얘기를 드리는 건데요. 겨울은 지나갈 수밖에 없죠. 새로운 봄이 옵니다. 그러면 겨울에 입고 있었던 외투를 벗어 던지고 화사한 봄날을 기다려야죠. 얇은 외투를 입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시장이 있다면 눈높이를 비슷하게 맞춰야 되겠죠. 그래서 시장은 계속 변화되고 혁신과 변화를 통해서 패러다임이 계속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패러다임이 바뀔 때 그냥 우두커니 나는 옛날 게 좋아. 나는 지금이 좋아. 이렇게 한다면 그건 태보밖에 없다는 겁니다. 배종찬 교수의 맛있는 돈 이야기를 이렇게 애청하시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 한 번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현재 사업을 하고 있다. 내가 현재 장사를 하고 있다. 내가 월급쟁이다. 나는 공무원이다. 아무리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변화와 혁신은 자기 스스로부터
일어나야 된다는 얘기죠. 또 시대는 계속 바뀌고 있어요. 오늘도 공무원분들하고 이렇게 상담을 해서 직접 얼굴을 보고 면접 상담을 직접 한 1시간 정도 해드렸어요. 근데 상담을 해드렸는데 보통 1시간인데 요분들은 에너지가 넘쳐. 부부가 오셔가지고 상담을 1시간을 보통 해드리는데 물론 한 20분 안에 끝나는 경우도 있고 또 10분 안에 끝나는 경우도 있고 근데 보통 1시간을 넘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다른 일정이 있어서. 근데 요분들 같은 경우에는 2시간 정도 그냥 상담을 하셨는데 안 가시는 거야. 계속 여쭤보시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분한테 숨 좀 쉬시고 얘기를 해. 좀 숨 좀 쉬어. 좀 호흡 좀 하시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똑같은 공무원인데 이제 재테크를 꿈을 꾸는 공무원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 10년 전에 제 친구가 강남 소방서에 있을 때 얘기가 있는데요. 그 강남 소방서는 딱 2가지 부류라는 거야. 첫 번째 부류는 강남 쪽에 있다 보니까 그 높은 건물, 그 비싼 건물들 있잖아요. 거기 이제 소방 안전 뭐 이런 또 설비 이런 부분에 이제 감사를 나간다는 거죠. 이 소방관들이. 그래서 소방관들이 감사를 나가면 이제 돈 많은 사람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부자들이 직접 만날 수가 있어요. 건물 자체만 해도 수십억이고 기본이 뭐 100억, 200억이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을 이렇게 만나게 되면 넌지시 말을 한다는 겁니다. 요즘은 어디 지역에 관심이 있어라고. 관심을 가져봐. 그 공직이 있는 건 좋은데 그래도 뭐 이렇게 투자하는 것도 좀 적극적으로 생각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해서 20년 전에, 15년 전에, 10년 전에 그런 부자들의 얘기를 듣고 똑같이 따라했다는 거지. 그러니까 부러우면 따라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똑같이 따라한 소방관들은 지금 재산이 뭐 20억대니 30억대니 그런 소방관들도 있다는 겁니다. 한 달 월급이 200에서 300이지만 집에 들어가면 재산이 아파트가 요게 10억에서 20억대가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투자를 하고 또 팔고 또 투자를 하고 그리고 그런 부류가 있고 똑같은 소방서이지만 나는 국가에 충성하다 해. 나는 공무원이야. 나는 투자하면 안 돼. 나는 재테크하고는 안 돼. 왜? 나는 공직에 있어. 그래서 월급만 받는 거지. 월급만 받아. 그러면서 이제 전세로만 살아. 전세 살고 2년 지나서 전세금 올려달라면 또 올려줘. 그래 또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제 나이 한 40개 또 나이 50개 되면 이게 또 생각이 서서히 바뀌잖아요. 내 집이라도 가지고 있어야겠다. 그런데 지금 돈 주고 살려고 하니까 그때에 비해서 너무 올랐다는 거지. 그래서 투자를 하더라도 어디 투자하냐? 서울 수도권 지역이 아니라 서울 수도권 중에서 약간 외곽으로 투자를 해. 그러면 아침으로 출퇴근 시간이 길어져. 기름값이 많이 나와. 이게 악수를 계속 뜬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 강남 소방서에 있는 소방관들을 놓고 보더라도 물론 또 10년 전 얘기니까 이제 그분들이 계속 거기 계시진 않겠죠. 뭐 딴 데로도 가고 뭐 하시니까. 그래서 같은 공무원이다 하더라도 이렇게 생각이 틀리다. 그래서 오늘 오신 분들은 여자분도 공무원, 남자분도 공무원.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부부가 공무원이야. 중소기업이네. 그래. 아니 중소기업이잖아요, 그죠? 한 번은 교장 선생님들 부부 네 분이 오신 적이 있어요. 또 상담을 해드린 적이 있는데 남편도 교장 선생님, 아내분도 교장 선생님이야. 이건 중소기업 중에서 큰 중소기업이야. 근데 또 그분들 또 얘기하면 또 사연도 깊어지는데 이렇게 중소기업인데 아들이 하나인데 아들 농사가 좀 잘못됐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 사무실에서 아들을 좀 키워달라. 이런 적도 있었죠. 그래서 그 사람을 저희 밑에 직원으로 들어서 한 6개월 정도 이렇게 쓰다가 나가라고 그랬어요. 왜? 사람이 근본이 안 돼서. 제가 외국에 나간다. 뭐 세미나가 있든 뭐가 있든 해서 뭐 9박 10일짜리로 해서 이렇게 외국에 나가는 경우 얘는 출근 안 해. 제가 없는 순간 얘는 출근 안 해. 이제 그런 마인드 가지고는 할 수가 없겠죠. 그 다음에 또 다른 밑에 직원한테 예를 들어서 월급이 다 썼으니까 이제 또 돈을 좀 빌려달라. 또 회사 보면 또 공금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물론 큰 돈도 아니야. 큰 돈 아니고
밑에 직원들 뭐 회식비나 뭐 식대 같은 거는 항상 넉넉하게 있으니까 이제 그 비용을 이제 손을 대거나 뭐 이런 게 이제 하나씩 들키는 거죠. 그럴 경우는 짤없지. 근데 좀 안타까워요. 그 교장 선생님들, 부부 네 분이 아들 한 명밖에 없는데, 뭐 지금 그 아들이 어디서 뭘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도 그 아들은 괜찮아. 부모님은 잘 두셨잖아. 우리들은 열심히 뛰어야 되고, 그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공직에 있다. 내가 또 뭐 식당을 한다. 내가 또 뭐 사업을 한다. 내가 뭐 부동산을 한다. 내가 또 대기업에 다닌다. 내가 뭐 공사에 다니고 있다. 요건 의미가 없다는 거지. 현재 열심히 해서 먹고 사는 것만 해도 행복하고, 그런데 항상 내가 뭐를 하고 내가 본업이 있다 하더라도 항상 시장은 이 변화와 혁신이 또 시대적 흐름이 계속 바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적 흐름이 계속 바뀔 때 여러분들도 시대적 흐름에 맞춰서 변화하고 또 시대적 흐름에 맞춰서 투자를 하고 이런 변화하고 혁신에 대해서 스펀지처럼 흡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거부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저항을 해. 그러면 시대적 흐름에 점차 더 처지는 분이 되시겠죠. 그래서 저희들의 마음, 이제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이 지녀야 되는 마음, 저처럼 모든 사람이 다 부럽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부러운데 부러우니까 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스펀지처럼 흡수해라. 또한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엄청난 지식과 지혜를 우리가 노력을 통해서 뭐 해라? 따라하라. 따라해서 저 사람 단계까지 올라가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단계 올라가면 새로운 멘토, 또 새로운 목표가 설정될 겁니다. 그러면 또 그 멘토와 또 그 목표를 위해서 또 변해야 되겠죠. 그래서 살아가는 게 변화의 연속인 것 같아요. 또 잠깐 부동산 얘기를 해드리면, 지금은 부동산 가격이 이제 재작년부터 많이 상승했지 않습니까? 뭐 지방도 그렇고 또 서울 또 수도권도 그렇고. 그래서 혹자들은 이건 뭐 언제까지 계속 올라갑니까?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또 혹자들은 또 다른 전문가 분들은 이제 뭐 몇 년 안에 부동산 대폭락이 온다라고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세요. 저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한테 저는 뭐라고 안 합니다. 왜? 그거는 자기만의 논리고 자기만의 생각이고 자기만의 이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저하고 의견이 일치되지 않는다고 해서 다른 전문가들을 뭐라고 하실 그런 마음이 전혀 없어요. 네. 오히려 저러한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한쪽은 오른다, 한쪽은 떨어진다. 이게 경쟁이 되지 않겠습니까? 또 이건 경쟁도 아니죠. 왜? 이게 추구하는 지향이 다르니까. 근데 우리는 부동산에 대해서 긍정적 표현이야. 또 그쪽에서는 부동산에 대해서 부정적 표현이냐. 그래서 절충선이 있다는 거죠. 만약에 배종찬 같은 사람이 전국의 모든 전문가다. 그러면 부동산 가격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어보나 마나지. 급등이죠. 근데 하지만 감사하고 고마워요. 뭐가 감사하고 고맙냐? 이렇게 부동산에 대해서 가격이 대폭락이다. 아니면 부동산 가격이 떨어질 수도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전문가분들, 또 교수님들 감사할 따름입니다. 왜? 이렇게 긍정과 부정의 이제 절충성을 여러분들이 찾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분들 논리로 한다면 다 틀리고 다 맞는 건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들, 이렇게 전문가라는 사람들, 또 뭐를 예측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신은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신이면 로또 복권 사야지. 뭐 한다고 투자한다고, 뭐 한다고 답 사다녀. 그냥 로또 복권 사가지고 번호를 아는 거야. 그 번호를 찍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신이 아닌 이상 앞으로 일주일 뒤에 로또 번호가 몇 번인지 맞출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없는 이상 투자라는 거는 위험성도 있고 또 수익성도 있는 거죠. 항상 두 바퀴가 같이 움직이는 거죠. 한쪽은 수익이 날 것이다. 한쪽은 이거 떨어질 것이다. 위험이 있다. 이렇게 쌍두마차처럼 같이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분들, 또 저에 대해서, 또 제가 말하는 또 저의 방송에 대해서, 저의 칼럼에 대해서 당연히 모든 분들이 비판할 수도 있고 또 당연히 요건 잘못된 생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왜? 생각은 자유잖아요. 또한 나의 논리와
또 나의 이론과 저 사람 논리, 저 사람 이론이 일치가 되지 않는다 하여 비판할 필요도 없어요. 왜? 자기의 길이 맞다면 저의 길을 가는 거죠. 예를 들어서 부동산 대폭락이 온다. 이렇게 뭐 한동안 뭐 4년 전, 5년 전 막 떠들어댔고 뭐 베스트가 됐지 않습니까? 또 어떤 부동산 전문가는 부동산 대폭락은 없다라고 해서 또 책이 또 나오고 부동산 대폭락 온다 책이 베스트가 되고 부동산 대폭락 없다라고 나오고 이런 거죠. 항상 긍정과 부정이 같이 있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 대폭락이 온다. 그때 당시 또 가격으로 해상을 하면 또 맞지. 왜냐하면 강남에 있는 압구정동에 있는 아파트가 예를 들어서 한양 아파트가 12억짜리가 한 8억대까지 떨어졌잖아요. 한 11억 5천짜리가 7억 5천까지 떨어졌잖아요. 그런 식으로 따지면 12억짜리가 8억 떨어졌어. 굉장히 많이 떨어졌잖아요. 40% 떨어졌어요. 어떻게 보면 부동산 대폭락이 온다. 맞았다는 거지.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그쪽 논리와 그쪽 이론이 다 틀렸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게 떨어질 지역이 있어. 하지만 또 어떻게 보면 4년 전, 5년 전을 놓고 본다면 또 6년 전, 7년 전 놓고 본다면 대구 쪽에 있는 아파트, 부산 쪽에 있는 아파트, 대전 쪽에 있는 아파트, 울산 쪽에 있는 아파트, 광주 광역시 아파트 그런 아파트들은 오히려 부동산 대폭락이 온다라고 했지만은 또 다른 광역시급 아파트의 소형 아파트 그러니까 소형 아파트의 부동산 가격은 오히려 올라갔지 않습니까? 상승했잖아요. 5년 전을 놓고 본다면 오히려 전국의 광역시급 아파트는 소형 아파트, 즉 23평 미만짜리 또 15평짜리, 18평짜리 아파트 그 가격을 놓고 보세요. 그 가격을 놓고 본다면 요 지역은 가격이 올랐다는 거예요. 그거보다 30에서 40%가. 따라서 부동산이라는 거는 어떤 사람이 말을 한다고 해서 어떤 사람이 자기 의견을 주장한다고 해서 무조건 100%그 이론에 또 그러한 현상이 100% 똑같이 일어나지는 않는다는 거죠. 심지어 대폭락이 온다 해서 그 압구정동에 있는 아파트가 떨어졌지만은 다시 회복하고 있죠. 즉 정고점인 서울 수도권 아파트를 본다면 2008년, 2009년 정고점이지 않습니까? 그 고점을 지금 돌파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로 본다면 부동산 뭐 폭락이 온다. 물론 그 말이 맞는 지역이 있고 맞는 시점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또 시간이 지나 보니까 또는 그 시대에 한쪽은 이렇게 떨어졌는데 서울 수도권은 떨어지는데 지방 광역시급은 또 부동산 대폭락 온다. 그럼 지방 광역시도 떨어져야지. 그런데 안 떨어지고 또 상승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부동산 시장을 놓고 보면 현재 긍정과 부정이냐라고 한다면 긍정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재작년에는 무조건 살아야. 또 작년에는 사야 된다. 그리고 올해는 이제는 또 생각이 약간 바뀌는 거야. 사긴 사는데 너무 많이 오른 지역에는 사지 말라는 얘기죠. 그죠? 너무 많이 올랐어. 아니 1억 5천 하는 게 갑자기 2억 5천 됐어. 너무 많이 올랐잖아. 그럴 경우에는 약간 멈추고 또 부동산의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를 또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물론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 또 우리 칼럼을 통해서 아마 우리 애청자 여러분 아시죠? 우리 다음 카페에 아름다운 부자 카페가 있다는 거. 요건 방송에서 언제 팔아야 된다라고 언젠가는 또 얘기할 수도 있어요. 왜? 시장의 흐름을 놓고 보면 지금은 매수보다는 매도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또 시기가 있을 겁니다. 그런 시기에 대해서 또 한번 다음에 또 시간 내서 강의를 해드리도록 하고. 근데 중요한 거는 다음 카페 아름다운 부자 칼럼에서는 여기 방송에서 하지 않는 내용들도 칼럼을 통해서 우리 회원들한테는 전파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저희 카페 아름다운 부자 들어오실 때 가입비 같은 거 없습니다. 그냥 들어오셔서 귀로 청취를 하셨다면 이제 글로서 이제 눈으로 확인하시고 또 새로운 정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라는 또 칼럼을 쓸 겁니다. 물론 수많은 칼럼들이 지금 내장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칼럼들을 통해서 물론 요 칼럼이 100% 옳다라는 말은 못하죠. 왜? 시장은 계속 변화되고 있다는 거죠. 안 그러나요?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분양권이 대세였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또 2000년대 중반에 또 재개발, 재건축 또 대세였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또 뭐 2005년도 이후부터는 뭐 또 10년도까지 또 뭐 세종시 이런 식으로 계속 부동산의
투자를 해야 될 트렌드는 계속 변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예전처럼 하나 사두면 끝이다 이게 아니죠. 10년 전에 전국에 있는 대형 평수 아파트를 샀어요. 또 5년 전에 10년 전에 대형 평수 아파트를 샀어. 50평대를. 10년 전만 하더라도 대형 평수가 가격이 잘 타는 때지. 근데 10년 전만 하더라도 소형 평수는 가격 상승률이 좀 더디고 힘들었죠. 근데 지금은 또 바뀌어 버렸잖아요. 10년이 지난 지금은 소형 평수 가격이 쭉쭉쭉 올라가고 대형 평수 가격은 10년 전 가격보다 아직도 떨어진 경우가 또 많지 않습니까? 요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대적 흐름은 계속 바뀐다. 요런 시대적 흐름을 잘 우리가 타고 움직여야 된다. 마치 파도 타기 있지 않습니까? 파도를 타야 된다는 거죠. 파도를 둥실둥실 하면서 파도를 타면서 즐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파도가 막 밀려오는데 나는 안 밀려갈래. 해봤자잖아. 그냥 밀려가 버리지. 그래서 여러분들 새로운 변화. 이제 봄이 오고 있잖아요. 이제 봄이란 거 뭡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두꺼운 외투를 벗고 요 봄이란 거를 즐길 줄 아셔야 되는 거죠. 꽃샘추위. 그 꽃샘추위가 시기와 질투만 있는 건 아니죠. 부러우면 따라하라. 우리가 꽃샘추위를 가지고 부러우면 따라하기. 오늘도 부러우면 따라하시는 그런 우리 아름다운 부자 회원이 되시고요. 또한 우리 맛있는 돈 이야기 애청자가 되시기 바랍니다.